지난 밤새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물가지표 발표와 함께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예상보다 낮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죠. 제가 어저께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맞춘 적이 2번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짐짓 이렇게 나오면 진짜 좋을 수 있다라는 정도만 언급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생각보다 오히려 좀 낮게 나온 것이 어떤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3대 지수, 특히 어저께 특히 많이 빠졌죠. 소위 나스닥이요. 이렇게 성장주나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들이 빠졌었잖아요. 어떻게 좀 제법 많이 빠졌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시 돌려 세우면서 주가 3대 지수 모두 급반등했습니다. 오늘 가장 소비자 물가지수도 물가지수면 가장 주목받는 것은 결국 나스닥이 다시 강세장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하이라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11개 섹터가 모두 올라갔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임의소비재 등 나스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주가 좀 크게 밀려 올라가는데 주축이 됐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유가도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을 소폭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10년물과 2년물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조금 다시 좀 회복하는 정도로 일단 마감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어떤 물가에 대한 부담이 조금 내려가고 금리가 조금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는 또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 미국의 달러가 떨어지는 거는 진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오늘 수치를 보면 105포인트, 106포인트인데요. 1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점에 대해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조금 더 이어진다 그러면 그런 요인들 때문에 좀 악재인식했던 그런 주식들이요. 상대적으로 브랜드가 글로벌 브랜드이면서도 해외에서 매출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오늘 의미 있는 것은 흔히가 얘기해서 변동성 지표라고 있는데요. 변동성 지표를 우리는 이제 변동성 지표라고 쓰고 읽기는 해석하기는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기준이란 건 의미가 없지만 보통 20포인트 이하 되면 상당히 안정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주가 급반등할 때 보면 10포인트 계속 갔었지만 최근에는 20포인트 이하 간 적이 없었습니다. 90일 만에 처음으로 20포인트 이하로 간 것도 오늘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스 지수로 보더라도 시장이 좀 많이 안정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비자 물가가 나왔으니까 그 세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부분 좀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8.6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8.7이죠. 8.7에서 0.1%포인트 아래로 나온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맞춘 적이 거의 없었고요. 월가에서는 이렇게 나오더라도 짐짓 8.8, 8.9까지는 괜찮다는 시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정도 나온 건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월은 참고적으로 9.1%였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역시 6.1로 지난달보다 높을 거라고 예상됐는데 지난주 수준인 5.9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바로 보여드린 것이 근원 소비자 물가와 일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를 같이 보여드리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이미 좀 생각하시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더 올라간 거죠. 정확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더 오른 것은 결국 유가죠. 우리나라도 지금 2,100원 넘어섰던 것이 웬만한 쪽에서 1,800원 중반 이런 쪽을 제가 지나가다 본 것 같아요. 네. 이게 보시면 아래쪽 그림인데요. 품목별로 좀 구분한 건데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오른쪽에 아래쪽으로 나는 것이 유가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전월 대비 해갖고 직전 고점 대비 20%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120달러, 130달러 하던 것이 지금 90달러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 지금 6달러에 근접하면서 5달러 훨씬 넘어섰던 평균 가격이 지금 4달러 초반? 아마 이번 주에 4달러 깨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내리는 가장 큰 생각보다 더 적게 나온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요 품목별로 보더라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전월 대비로 보는 약간 표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결국 전부 다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 전월 대비 크게 내렸다. 나머지는 조금 대부분이 올랐습니다. 여전히요. 특히 이제 먹거리가 많이 올라갔는데 박스 친 것이 에너지에 관련된 자산의 항목인데 다 마이너스 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걸
원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국에서 직접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 거가 되겠고요. 지난달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월스트리트저널이 인플레이션 트래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주요 항목들을 다 했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직접 들어가서 무료로 다 보실 수 있겠는데요. 가운데 이제 빨간 표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작년 대비 여전히 연료비는 75.5%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게. 그리고요. 스마트폰이 19.9% 하면서 그 아이폰은 여전히 비싸고 뭐 삼성이 비싼 것도 있겠지만 나머지 제품 전체적인 평균 내렸고요. 또 하나 많이 내린 거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인식까지 모르겠지만 매일 사는 것이 아니니까요. 텔레비전 가격이 16%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별로 인기가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 딱 보면 베스트바이가 재미없잖아요. 네. 딱 그런 느낌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가를 좀 세부적으로 뜯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어떤 움직임들이 좀 있었을까요? 종목 하기 전에 일단 가장 먼저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디즈니거든요. 네네. 디즈니 때문에 속상하신 분 많을 텐데요. 여하튼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은요. 96센트 정도 이익이 예상됐는데 1달러가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했었고요. 매출도 209억이었는데 299억 달러. 가장 큰 것은 역시 구독자인데요. 구독자가 지금 1억 4,700만 명 정도로 마감될 줄 알았는데 1억 5,200만 명. 그러니까 생각보다 구독자가 좀 늘었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오늘 주가가 이제 시간에서 올라간 것은 디즈니 플러스의 가격 인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제 기억엔 6.99로 시작했는데 네네. 작년이죠. 작년 1월 달에 아마 가격을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6.99에서 7.99로 올린 게 아마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7.99인데 지금 이제 지난달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광고를 붙인다 얘기했었는데 지금 보면 소위 무광고, 그 광고 없는 디즈니 플러스를 보는 거가 7.99달러 하는 그렇게 원하면 10.99달러로 한 38% 돈 더 내야죠. 미국 달러로 4달러를 더 추가하면 광고 없는 것으로 보여주겠다면서 그 가격을 올려놨고요. 기존에 이제 광고 계속 보겠다 하는 네. 분들은 그냥 7.99 계속 안 올린다라는 통 크게 또 광고를 값을 안 올려줬지만 대신에 광고 열심히 보셔야죠. 그러니까 네네. 그런 거를 하나 했는데 어찌됐건 정기전이 3.9였는데 시간에서 5.5% 정도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막 확인하니까 6.5% 상승폭이 좀 커졌다라고 네네.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 소위 빅테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2에서 3%, 어제는 다 이런 것들이 보합이었습니다. 강보합이었는데요. 애플이 2.6%, 마이크로소프트가 2.4%. 이틀 동안 시장에 나스닥 하락을 가져왔던 대표는 역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는데요. 엔비디아가 6%대 반등했고요.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가 또 70억 달러어치 주식을 팔았다면서 이슈가 돼갖고 이게 별거 없었으면 오늘 주가 떨어져야 되는데요. 오늘 또 그런 거랑 상관없이 4% 가까이 올라갔고요. 버크셔에서는 0.8%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일즈포트 같은 경우는 3.5% 정도 오늘 상대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에서는 디즈니 정도 여기 보시면 이건 네. 시간 외 히트맵인데요. 딱 보시면 오른쪽 왼쪽인가요? 왼쪽 중간 아래쪽 약간 진하게 보이는 빨간색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빨간 거가 여기도 빨간 거가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초록색 빨간 부분에 이제 구글 있고 밑에 보면 진한 초록색이 있습니다. 네. 탁한 찍는 다 진한 거거든요. 그게 디즈니입니다. 그래서 디즈니만 좀 크게 올라가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좀 약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의 거래 분위기까지 봐주셨고요. 자, 이렇게 물가 지표 나오고 그다음에 시장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상승 추세로 방향을 잡은 거야? 라는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일단 보수로 보는 사람이 좀 아직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아마 오늘 밤 지나면 조금 의견이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3대7로 보수로 보는 많지만 오늘 밤 지나면 조금 4대6 정도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강세장 진입한 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와스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어찌 보면 나름 신이 난 분이죠. 왜냐하면 특히 이분은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연준 의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분이에요. 제롬 파월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자달이 일을 안 했다는 건데요. 늦었지만 그나마 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9월에는 50bp 금리 인상할 것이고 그다음에 2번 정도 25bp 정도씩 인상하면 금리 인상 마무리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 끝났다는 얘기하고 여전히 시장 긍정적이다.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블랙락이나 대표적인 채권 운용 기관인 핑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7월에 CPI가 소폭 생각보다 좀 낮은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두면
나중에 그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특히 핑크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 같은 경우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먹거리 같은 건 올라가고 있고 지금 겨울철 되면서 천연가스 다시 유가에 어떻게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유예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실제로 나스닥의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극과 극의 의견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시장에서의 어떤 나스닥이 오늘 20.7%까지 저점 대비 올라가면서 강세장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나름 의미를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일주일 정도 지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어요. 네네. 그렇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우리 나스닥이 강세장에 진입한 이후에 결국 한 80% 정도의 상승 확률이 3개월, 6개월, 1년 동안 있었다는 거 보면 시장은 최소한 나스닥 시장에서 관점에서 보면 조금 금리에 보면서 여러분 대응하실 때라도 약간은 어제 그제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강세장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지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우시고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원들과 워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